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4.27 선언을 국회 비준을 시키겠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장을 하고 계시는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차분하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언이 비준된다는 건 처음 머리털 나고 이거 생각도 못한 일이거든요. 그래 비준이라는 건 원래 조약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법률적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조약도 아니고 선언인데 이걸 비준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 지금 다 정발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판문점 선언 그러면은 그걸 또 비준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약을 우리가 비준을 한다 그러는데 그건 비준이 되고 나면은 법률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선언할 때 대통령과 청와대가 하고 내각의 협의도 안 거친 국무회의도 안 거친 선언을 했습니다. 남북 간에. 그리고 모든 입법, 조약이든 입법이든 다 입법부에서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조약이고 법률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참여 없이 대통령의 정치적 선언에 해당하는 선언을 갑자기 조약으로 옮겨가지고. 그러니까 법률로 만들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비준을 한다. 비준을 한다. 그렇죠. 근데 그게 법률로서의 무슨 문장 구조라도 돼 있나? No way. 법률 문장 구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북 관계를 뭐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놓고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안된 정부에서 북한과의 협상 혹은 뭐 공존 이런 걸 위해서 선언을 했는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법률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4.27 선언을 법률화시키겠다 하는데 그 선언문 내용 자체도 선언문의 문구 자체도 아무 법률적 문구가 아닌데. 그렇죠. 법률적 문구도 아니고 그 내용은 또 명백히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게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상 초절이야. 그러니까 우리 왜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하는 무식하면 이런 이야기를 상상 초절이야. 대한민국의 이 정부와 의회가 국회가 제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자괴스러울 정도의 상상천외의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차라리 뭐 예를 들면 뭐 서초구 서초동의 암캐와 숙회가 너무 색을 밝히니까 서초구 서초동의 암캐 숙회 사이의 교민은 뭐 1년에 2회로 한정하고 이를 어긴 암캐와 숙회는 격리 조치해서 3년 동안 격리 조치를 한다. 뭐 이런 좀 그래도 좀 문장이 되는 걸 가지고 뭐 법을 이렇게 만드시겠다 그러면 제가 괜찮은데 이거 문장도 안 되는 거고 위헌적인 요소가 잔뜩 많은데 그렇죠. 이걸 가지고 법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운동권 선언문 같은 내용들이고 뭐 일각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이 그 문장의 문투나 내용들을 보면은 결코 우리 정부가 써간 게 아니라 평양이 만들어 온 문안들을 적절히 우리말로 시켜서 제가를 해서 찍어준 그런 내용. 그런데 지금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거 이제 국내법으로 만들겠다 이제는. 법으로 만들어서 헌법 위에서는. 근데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웃고 말아야지 열받아서 그러면 웃을 일이 아닌 게 이게 헌법을 상회한 대통령의 선언 헌법을 상회하는 그리고 명백히 우리의 국시와 어긋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 법률로 만든다. 즉 법률이 헌법을 폐기하는 효과를 가지고 와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이 필요가 없죠. 잠깐만. 근데 이런 고민이 좀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조약으로서의 형식을 갖췄는데 비준으로 안 한 케이스들이 있을걸요. 그 비준 코스를 안 밟은 게. 지금까지 이 남북 간의 여러 가지 합의나 선언들은 국회 비준을 거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없고 헌법이랑 충돌하니까 헌법이랑 지금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 우리 영토 조항이 대한민국과 그 부속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네.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즉 네. 육지와 해상의 한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한은 반국가 단체예요. 네. 그래서 이제 헌법적 지위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제법에 국제 사회에서 유엔에 동시 가입해 와 있지만은 네. 그걸로 완결적으로 남과 북이 독특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조약은 혹은 선은 비준은 조약에 준하는 거 조약입니다. 예, 예. 조약을 법률화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제법의 주체인 다른 국가와 혹은 네. 국제법의 준주체인 국제기구와 네. 한 국가가 맺는 여러 가지 약속을 네. 계약을 조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조약을 그 조약을 법률화시키는 국내화시킬 때 비준이라고 비준이라 하고 그러죠. 그리고 네. 지금 우리 헌법 60조인가 그 조약을 비준하는 저 비준 대상의 카테고리에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네. 선언이에요. 무슨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는 비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옛날 91년도인가 그 예, 예. 남북 기본 합의서 노태우 때 예. 그것도 보면 그건 훨씬 더 정교하게 조약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것도 그때 일부러 국회 통과를 안 국회 코스를 안 밟고 대통령이 제가했죠. 예, 그냥 대통령 제가로 끝내지 않아요. 예, 예. 그 그러니까 이유가 뭐였었어 그때? 그건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위상이 네네. 그것을 조약으로 내재화시킬 수 없는 예, 예. 명백한 법논리와 현실적인 의미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제가해서 행정부에서 하나의 정책적 지향으로서 선언을 한 거예요. 예. 그 법률로 되면은 대한민국의 헌법 3조를 고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은 예. 주권자인 국민들한테 그 투표를 통해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일단 그 헌법의 기본 정신, 통일에 관한 기본 정신부터 어기는 거 아닌가? 헌법에 나타나는. 근데 형식상으로는 이거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한 고등학교 수준의 그 우리가 일반 사회 정치 경제를 보면은 이건 명백히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하자 그러면 저렇게 따라가는 거는 저거는 자기의 기초적인 상식을 벗어난 맹목적인 추정입니다. 대통령이 하자 그런 걸까? 대통령을 움직이는 마쿠 세력이 국회도 아니, 움직이고 이렇든 저렇든 마쿠 세력이든 뭐든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가 지금 임정숙 비서실장한테 나의 주권을 위임한 게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한테 위임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대통령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법률가예요. 그게 사법고시 통과도 말짱하네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사법고시 아니 법률가로서 대통령의 최후 판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몰상식한 혹은 정말 무식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나로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 일단 헌법에는 우리가 뭐죠? 자유, 평화, 통일로 돼 있나? 그렇죠. 우리가 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는. 그런데 4.27 선언은? 4.27 선언은 민족의 원칙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통일하겠다라고. 민족 자주 통일.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통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죠. 그러면은 이게 헌법이 표방한 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선언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법률로서 비준하겠다라면 이거는 국회의원 전부를 같이 위헌 공범으로 만들자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거 을사늑약보다 더하다. 이게 만약에 여기에 비준을 시켜서 통과할 경우에 그 비준의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은 전부 이완용 이상의 위헌 사범이 되고 역사의 죄인이 될 거다라고 하는 판단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전형이네. 예. 왜냐하면은 이게 평양에 대한 항복 선언이거든요. 만약에 민족성의 원칙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정발되어 버립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바탕한 평화적 통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4.27 선언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둘이
헌법적 가치와 바로 충돌하는 그런 선언인데 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쟤를 달래려고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그래서 대통령 정책 선언이다 그래버리면 그나마 통치행위로서 봐줄 수가 그렇죠. 없고 넘어가는 건데 이거를 국회가 나서서 법률적 대한민국의 법률적 효력을 가진 행위, 즉 비준을 해라. 이래버리면 이제 여기에 찬성표 던진 거에 이거를 상정한 자들은 전부 위헌 사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 정을 모르고 했다라고 할 수도 없어. 이런 얘기 다 나왔고 거기다가 법률 다루는 전문가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헌법과 법률 조약을 구분하지 못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고 그걸 모르고 했다라면 그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변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헌 사범으로 전부 감옥에 가시려면은 좀 사고 좀 한번 쳐보세요. 좋은 시절 왔을 때 다 감옥에 보내드릴게. 전부. 예? 사고 좀 쳐보시라고. 그 정도로 약이 오르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런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뭐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60% 이상의 또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무리해서 어제 국회의장이 야당으로부터 힐난을 받았죠. 대통령의 스피커 대변인이 되지 마라. 우리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장의 직무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야당 의원의 그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원내대표가. 뭐 그래서 서로 야유하고 싸움하고 또 화해한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입법부는 없어지는 거죠. 일부 야당만 남는 그런 일부 야당도 엉터리지. 지금 야당이 야당 나왔으면 제가 유튜브 안 합니다. 편하게 살지. 맞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엉터리지. 그럼 다 쇼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쇼도 이제 할 수 있는 쇼가 있고 할 수 없는 쇼가 있으니까 이게 과연 국회에서 이게 이 쇼까지 이게 비준 쇼까지 이게 할 거냐 이거 참 이것도 두고 봐야 돼요. 뭐 특활비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뭐 예산 소위 말하자면은 저기 자기 지역구의 예산을 따오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뭐 서로 봐주기 이 정도 쇼 같으면은 그래도 조금 기율이 생기면 되는데 이거는 나라의 기본적인 헌법 근대적 나라의 이 규칙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걸 만약에 비준으로 한다. 법률적 지위를 갖게 된다. 4.27 선언이. 그러면 이게 무슨 NLL이라든지 무슨 그 대북 지원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우리 그 국방 경계 태세라든지 이런 데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자유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해체의 고속도로를 닦는 겁니다. 이게 비준된다. 이게 비준된다면 첫째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의 체제가 자유 대한민국에 서 있는 우리가 분단이 되어 있고 최종적인 우리 헌법과 대한민국의 정치적 목표는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평양에 북한에 확산시키는 소위 통일혁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혁명은 자유통일혁명, 자유통일 평화적인 방법이지만 자유통일혁명의 역사적인 우리 민족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민족적인 과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일하게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의 원칙 그러면은 분단의 이유나 이런 것들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김일성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조작된 평양의 전체주의 정권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주 그러면 지금 동맹 우리의 안전을 지금 보장하고 있는 70년 동안 상당한 65년 동안 상당한 그 실효적인 힘이 되었던 동맹을 스스로 차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얘기를 하시고 일단 NLL 얘기를 좀 해주시죠. NLL을 4.27 선언에서 평화수역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운동권에서 잘못된 대한민국 현대사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휴전협정 당시에 육지에 대한 휴전선, 경계선은 확실히 명시적으로 합의를 했고 해상에 대한 합의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퍼뜨린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그게 이영희 씨입니다. 리영희. 리영희. 그 한양대에 있던 리영희. 잠깐 그 양반 얘기 드릴게요. 그 양반이 언젠가 북한인가 갔을 때 어디서 갔을 때 북한의 고위층이 그렇게 90도로 이게
꺾어서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제가 페이스북을 한 지가 이제 한 6년쯤 되는데 한 6년 전에 리영이를 비판하는 글을 썼더니 저한테 비판적 댓글이 한 100개 달렸었어요. 요새는 안 달려. 요새 이쪽 세력이 커져갖고 밟고 들어오는데 리영이 정도를 비판했는데 그때 제가 비판한 게 뭐냐면 야 리영이가 그 사람이 저기 중국 문화혁명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약진도 찬양했거든. 그렇죠. 아니 내가 알기로 리영이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그리고 소련도 옹호했다고 그 사람이 소련 체제 중국 모택동 체제를 자기가 옹호하거나 찬양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인 그 디스오닝, 공개적 의절, 공개적인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하지 않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하고 죽었어야지 후세에 독을 좀 덜 끼치는 건데 왜 그거 안 하고 죽어서 이렇게 세상 골아프게 여전히 만들어놨냐 이런 얘기를 썼다가 사방에서 그냥 비판이 오는데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위 이제 아스팔트 시위 현장에 나가면 평통사 사람들하고 부닥칠 때가 있어요.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죠. 평통사. 극렬하거든. 아마 근데 제가 알기로 평통사가 그 리영이가 그 저기 한길사라는 출판사에서 그 책을 쭉 내줘가지고 어마어마한 한겨레도 만들었죠. 아니 한길사. 한길사 그렇고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마어마한 인쇄 수입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쇄 수입의 일부를 털어서 만들어준 재단일 거예요. 평화 통일을 사랑하는 평통사가. 그래서 아무튼 이 양반은 죽어서도 그렇고 살아서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참 한숨이 푹푹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리영이가 NLL이 원래 없었던 건 나중에 그냥 엉터리로 만들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저는 10년 전에 아주 장문의 논문으로 낱낱이 이영희 22권의 책을 전부 다 읽고 이영희가 사상의 은사라고 하는데 사상의 거처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 선전선동밖에 없다.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거짓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대한민국의 그 1948년 소위 12월 12일 한반도 내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영문 그대를 오독을 시켜서 투표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유일 합법 정부다라고 강변을 해서 지금까지 역사 교과서 왜곡에 그 이용이 시작을 했고. 잠깐만요. 이게 지금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를 인정한다가 12월 12일 그게 저거죠. 유엔 결의요. 유엔 결의. 유엔 결의를 오독을 해서 오독을 해서 오독이 아니지. 오독이 아니고 왜곡했죠. 왜곡해서 퍼뜨린 거죠. 그 사람 외신 기자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영어 읽을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영어 읽을 줄 아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왜곡을 시켰고 지금 대한민국 국사학자들은 엄연히 정확한 영어 해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영희의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식자우환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NLL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NLL은 휴전 협정 바로 한 달 뒤에 정확히 발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이영희 씨가 잘못된 해석을 또 속기 쉬운 또 거짓말을 하는데 휴전 당시에 휴전이라고 하는 거는 쌍방간의 계약인데 육지는 명백한 지도가 첨부된 명백한 경계선이 있는 데에 비해서 해상에 대한 경계는 서로 합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휴전협정에 보면은 해상의 육지는 지도를 첨부를 해서 지금 교동도에서 간선까지의 그 당시에 소위 말하면 전쟁 교착 상태에 있었던 전쟁 그 선을 소위 대치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이 그어졌고 그 다음에 교동도에서부터 병영도까지는 병영도에서부터 연평도까지 있는 5개의 섬이 있어요. 그 섬에다가 지도를 표시한 게 아니라 갈로 해서 병영도 37도 58분 그 다음에 연평도 37도 몇 분 이렇게 해서 5개의 섬을 잇는 그 포인트들을 포인트 있는 해역 포인트들을 딱딱딱딱 찍고 그 다음에 평양과 덩거리선 평양의 해주 그쪽하고 덩거리선을 경계선으로 한다라고 적어놓고 그 다음에
왜 그 NLL을 했느냐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반대했기 때문에 예. 계속 그리고 해상은 우리가 전부 다 석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석권했었죠. 그걸 신의주합까지 그다음에 원산 앞바다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평양에 이제 김일성은 그렇게 되면 해상 전체가 봉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클라크한테 액을 복구해서 사실은 해상을 풀어달라, 개방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걸 휴전협정에서 지도대성에 위도를 표시해서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표시가 되는 경계선을 지정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싹 숨기고 육상에 대한 합의는 했지만 해상에 대한 합의는 안 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해요. 결정적일 때 거짓말을 만들어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계속 말하자면은 미국 CIA 보고서 뭐 이상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딴지를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존재에 대한 한 번도 이영희 씨는 아마 남쪽 북쪽, 남측 북쪽, 남한 북한을 이야기했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